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55이 되었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서울의 모든 것이 낯설어졌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저녁을 차릴 때면 습관적으로 두 사람 분을 준비하다가 혼자 남은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서울의 겨울은 유독 춥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한강공원 산책로도, 함께 다녔던 동네 카페도 모든 것이 저를 괴롭혔어요. 친구들은 시간이 약이야라며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빈 침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그 사람의 베개에서 나던 향수 냄새도 이제는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퀭해져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이런 모습으로 기억하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말이에요. 친구들은 다들 말렸죠.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냐며 걱정했습니다. 특히 제일 가까운 친구 미영이는 심하게 반대했어요. 서연아, 정말 미쳤구나. 서울에서 태어나서 평생 살았는데 갑자기 시골로 간다고? 거기서 뭐라고 살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픈 기억들 속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다녔던 카페에서는 커피 맛조차 쓰기만 했고, 함께 산책했던 공원에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인터넷을 뒤지며 새로운 터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주도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관광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남해 바다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돋이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사진을 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곳에서라면 마음을 다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보험금과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남해에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공간이었어요. 20평도 안 되는 작은 곳이었지만 통유리창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처음엔 손님도 거의 없었죠. 하루 종일 앉아서 바다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카페를 연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단골 손님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이곳 토박이 어르신들이었죠. 그분들은 제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남해의 역사며 바다에 얽힌 전설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들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김할아버지라는 분이 특히 자주 오셨습니다. 70이 넘은 분인데도 정정하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사장님,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시네요. 뭔가 큰 상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티가 났나 싶어서요. 김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좀 비우고 싶으시면 저기 절벽 위에 있는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해보세요. 저도 힘들 때마다 가는데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그분이 가리킨 곳을 바라보니 멀리 절벽 위에 작은 사찰이 하나 보였습니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곳에 자리한 그 사찰은 마치 세상과 떨어진 별천지 같아 보였어요. 붉은 기와지붕이 푸른 바다와 대비되어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틀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저곳에서라면 진짜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 같은 것 말이에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 사찰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500년 넘은 역사를 가진 고찰이었어요. 특히 바다를 내려다보는 위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죠. 다음 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흘 일정의 템플스테이를 신청했어요. 전화를 받은 스님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바다의 소리가 마음을 치유해 드릴 거예요. 그 한마디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온함이라는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템플스테이를 가기 전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너만의 길을 걸어도 괜찮아.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어떤 희망 같은 것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랄까요?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템플스테이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만 배낭에 넣었어요.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설렘이 있었거든요. 사찰까지는 버스를 타고 가야 했어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높아질수록 바다가 더 넓게 보였어요. 푸른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는 작은 섬들이 그림 같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마지막 구간은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돌계단이 꽤 가팔랐어요. 숨이 차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올라갔죠.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서울에서의 무거운 마음들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사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를 지나니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고요함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죠.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들렸어요. 접수를 하러 요사체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절 마당 한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이었죠. 뒷모습만 봐도 왠지 모르게 눈길이 갔어요. 그 스님의 어깨선에서 뭔가 깊은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하자 그 스님이 돌아봤습니다.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얼굴을 어디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서 봤을까 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에 본 사진집에서였어요. 그 사진집은 바다의 기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서점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바다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일출과 일몰을 담은 사진들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었죠. 사진작가의 이름이 그때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지금 보니 분명 이분이었습니다. 템플스테이로 오신 분이시군요. 환영합니다. 그 스님의 목소리는 잔잔했어요. 마치 바다의 물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서도 어떤 깊은 상처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저와 비슷한 무언가를 겪으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법명이 정혜라고 합니다. 사흘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정혜 스님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절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저도 어설프게나마 절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겸손함이라는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요사체에서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했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정말 부러웠어요. 짐을 풀고 잠시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저녁 공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양간에서 다른 템플스테이 참가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젊은 직장인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셨어요. 다들 조용히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혜 스님도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저와 비슷한 아픔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혹시 이분도 저처럼 큰 상실을 겪으신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 후에는 저녁 예불 시간이었습니다. 대웅전에서 스님들과 함께 예불을 드렸죠. 목탁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해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 새벽에 바닷가 산책을 하실 분이 계시면 함께 가시죠. 해돋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네, 저도 가고 싶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정의 스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분이 왜 사진작가에서 스님이 되었을까 궁금했어요. 분명 저처럼 큰 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밤이었어요. 내일 새벽 바닷가 산책이 기대되었습니다. 정의 스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떨지 상상해봤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산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나이 55에 다시 사랑에 빠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죽어있던 감정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운명이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절망 속에서 살던 제가 이런 설렘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이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깬 거였어요. 아마도 정의 스님과의 약속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었나 봅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수평선 쪽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서둘러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렸던 여성스러움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정리했어요. 요사체를 나서니 정의 스님이 이미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혹시 잠을 설치신 건 아니죠? 정의 스님의 목소리에서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설렘 때문에 깊이 잠들지 못했지만요. 사찰에서 바닷가까지는 좁은 오솔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의 스님이 앞장서서 걸으셨어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가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이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길이 좀 가팔라요. 정의 스님이 뒤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는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순간 앞으로 넘어질 뻔했는데 정의 스님이 재빨리 제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팔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십니까? 그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갑자기 밀려왔거든요. 남자의 손길을 받은 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이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 스님은 제가 안전하게 서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손을 놓으셨어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수평선 저 멀리에서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어요. 매일 이런 일출을 보실 수 있다니 부럽습니다. 제가 말하자 정의 스님이 잠시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다가 많은 걸 가르쳐 주더군요. 때로는 경낭처럼 거칠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고요하기도 하죠. 마치 인생 같아요. 그분의 말에서 깊은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이분도 저처럼 인생의 풍파를 겪으신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혹시 예전에 다른 일을 하셨나요? 뭔가 예술적인 감성이 느껴지셔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정의 스님이 잠시 망설이셨어요.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바다를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정의 스님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아픈 기억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그때가 참 오래전 일이네요. 지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분도 저처럼 말하기 힘든 과거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바다가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정말 환상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그 아름다운 일출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갑자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분에게는 제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의 스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깊은 공감이 느껴졌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단순한 위로의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저도 가족을 잃었습니다. 정의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닷가에서 1시간 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한 건 아니었지만 편안했어요.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아침 공양 시간이 되어서 사찰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모두 일어나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정의 스님과 자꾸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분도 저를 의식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오전에는 명상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선을 하면서 마음을 비우라고 하셨는데 자꾸 정의 스님 생각이 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 공양 후에는 자유시간이었어요. 저는 사찰을 천천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대웅전 뒤편에 작은 정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정의 스님을 다시 만났어요. 산책 중이세요? 네, 이곳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정의 스님과 함께 정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교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까지 대화를 나눌수록 이분에게 더욱 마음이 끌렸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었죠.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의 스님과 헤어지기 싫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 예불이 끝나고 다른 참가자들이 모두 방으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대웅전 마당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마음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잠이 안 오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정의 스님이 서 계셨어요. 달빛 아래 그분의 모습이 더욱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요동쳤어요. 네, 너무 아름다운 밤이라서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그분과의 이별이 아쉬워서 잠들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정의 스님도 제 마음을 아시는지 조용히 제 옆에 서셨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요한 침묵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는데 정의 스님이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너무 솔직한 고백이었나 싶어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정의 스님은 제 말을 이해하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의 스님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발걸음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쳐졌어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분을 바라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혼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정의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추워진 날씨 때문인지 저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츠렸어요. 그러자 정의 스님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춥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스님과 신도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끌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어요. 정의 스님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분의 손이 따뜻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남자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정의 스님이 고뇌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저와 같은 마음의 갈등을 겪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스님이라는 신분과 한 인간으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저는 정의 스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나이 55에 이런 떨림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 감정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었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 찰나의 순간에 정의 스님과 제 시선이 깊게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저에 대한 마음을 확실히 읽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정의 스님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도 그분을 향해 열려 있었어요. 이런 순간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다른 스님이 순례를 도는 중이었나 봅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내일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의 스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새벽의 사찰 뒤편 다락방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일 새벽이 어떤 의미가 될지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정의, 스님에 대한 마음이 계속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 위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아름다운 곳을 떠나야 하지만 정의 스님과의 추억은 평생 간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았어요.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새벽 5시가 되자 저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깨면 안 되니까요. 마음이 두근거려서 숨소리까지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찰 뒤편으로 가는 길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어요. 손전등이라도 가져올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죠. 달빛에 의지해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발밑에 돌멩이가 굴러가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어요. 다락방은 사찰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남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문을 열자 정의 스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고 계신 모습이 그림 같았어요. 오셨군요. 정의 스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긴장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락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몇 장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의 스님이 예전에 찍으신 작품들인 것 같았어요. 이 사진들이 스님께서 찍으신 건가요? 저는 벽에 걸린 사진 중 하나를 가리키며 물어봤습니다. 바다 위로 지는 해를 담은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정의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오래전에 찍은 것들입니다. 그분이 일어나서 제 옆으로 오셨어요. 함께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깨가 스칠 뻔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수평선 끝에서 붉은 빛이 서서히 번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출보다는 옆에 서 있는 정의 스님에게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네, 매일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짧은 대화 후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거든요.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정의 스님이 선반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앨범이었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펼쳐서 보여주셨는데 가족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둘과 아내, 그리고 젊은 시절의 정의 스님 모습이 보였어요. 제 가족입니다. 교통사고로 모두 잃었어요. 정의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큰 상실을 겪으셨던 거였어요. 가족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클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처음엔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곳에 왔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더욱 마음이 끌렸나 봅니다. 앨범을 넘기다가 우리의 손이 스쳤어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 스님도 같은 느낌이셨나 봅니다.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의 스님이 고뇌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서는 저에 대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의 스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남자의 온기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다락방 안이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아름다운 아침 햇살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정의 스님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도 그분을 향해 열려 있었어요. 이 순간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진심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제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서연님, 정의 스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분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스님이 아닌 한 남자로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어요. 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스님이 새벽 예불을 위해 오시는 것 같았어요. 정의 스님이 재빨리 창가로 가셨어요. 저도 서둘러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주지 스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지 스님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저와 정의 스님을 번갈아가며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읽혔어요.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다락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낮고 무서운 음성이었습니다. 오랜 수행을 통해 다져진 위험이 느껴졌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의 스님이 앞으로 나서셨어요. 그분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주지 스님을 바라보셨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분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주지 스님의 질책이 계속되었습니다. 승려의 도리를 어긴 일에 대한 준엄한 꾸지람이었어요. 저는 정의 스님이 혼나시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먼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주지 스님이 저를 향해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주지 스님의 눈빛이 정말 차가웠습니다. 오랫동안 사찰을 지켜온 분의 권위가 느껴졌어요. 그분이 저에게 즉시 하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사찰에 머물 수 없다는 선고였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렇게 쫓겨나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일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승복했습니다. 정의 스님을 쳐다볼 용기가 없었어요. 이 일로 그분에게 피해를 끼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주지 스님이 정의 스님을 부르시는 목소리에서 깊은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정의 스님에 대한 기대가 컸던 모양이에요. 스승으로서 제자를 걱정하는 마음과 동시에 분노하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의 스님이 저를 한번 바라보셨어요. 그분의 눈빛에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헤어져야 한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주지 스님과 정의 스님이 다락방을 나가신 후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지만 더 이상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행복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요사체로 돌아가서 배낭에 옷가지들을 대충 집어넣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사찰을 떠나야 했어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찰 마당을 지날 때 정의 스님이 보였어요. 주지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혼나고 계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쟤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서 사찰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돌아본다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산길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행복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꿈만 같았던 시간들이 악몽으로 바뀐 기분이었어요. 걸음걸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사찰 쪽을 바라봤어요. 저 높은 곳에 정의 스님이 계시겠죠. 지금쯤 어떤 처벌을 받고 계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와서 탔습니다. 창밖으로 사찰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곳에서 느꼈던 설렘과 행복도 함께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짧은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 꿈이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더욱 아쉬웠습니다. 카페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을 맞으면서도 자꾸 정의 스님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많이 힘들어 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상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그분의 모습이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언제까지 갈까 싶었어요. 그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과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괴로웠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카페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의 스님과의 추억만이 제 마음을 지탱해 주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의 스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승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자라서 일반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셨군요. 그분의 목소리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스님 때보다는 더 자유로워 보였어요. 무언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진관 안은 아담했어요. 벽에는 아름다운 바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그분이 찍으신 작품들인 것 같았어요. 특히 일출과 일몰을 담은 사진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진을 직접 찍으신 건가요? 저는 벽의 사진들을 둘러보며 물어봤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분의 미소였어요. 네, 다시 카메라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환속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신 것도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당당하게 새 출발을 하시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날 일로 많이 힘드셨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그분이 잠시 망설이셨어요. 아마도 그날의 일이 쉽게 잊혀지지 않으셨나 봅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오히려 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저는 제 때문에 그분이 큰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았습니다. 사진관 한쪽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게 앉으라고 하시며 차를 끓여주셨습니다. 커피 향이 사진관 안에 퍼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그분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아마도 많이 혼나셨나 봅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결국은 제가 선택할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분의 말에서 주지 스님의 배려가 느껴졌어요. 화는 많이 나셨겠지만 결국은 정에 스님의 인생을 존중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사찰에서 내려다보던 그 바다였습니다. 이곳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계속 사진관을 하실 건가요? 네, 이곳이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 마음도 편합니다. 그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환속 후에도 바다 근처를 떠나지 않으신 걸 보니 이곳이 정말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을 너무 그리워했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저도 매일 생각했어요. 그분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제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매일 밤 당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저만 그리워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혹시 제 때문에 많이 힘드시진 않을까 걱정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제 마음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분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의 일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그분과 함께 이런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겠네요. 제가 말하자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더 이상 스님이 아니시니까 마음의 부담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한 사람의 남자로서 당신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의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이 55에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어요. 서연님,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의 프로포즈였어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될 줄이야. 네, 그러고 싶어요. 제 대답에 그분이 활짝 웃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제 마음도 꽃이 피는 것 같았어요. 바다 위로 해가 완전히 졌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만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었어요. 그분이 일어나서 벽에 스위치를 켰어요. 사진관 안이 따뜻한 조명으로 밝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바다 사진관에 들렀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으로 가는 척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연인으로서 만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연애라 그런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깊고 성숙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분의 본명은 민준이었습니다. 정혜라는 법명보다 민준이라는 이름이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민준 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준 씨는 정말 다정한 분이에요. 제가 카페 일로 바쁠 때면 도와주시기도 하고 힘들 때면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죠. 남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새로운 설렘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을 찍어주실 때에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민준 씨가 찍어주는 사진들을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제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담아주시다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셨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생기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민준 씨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함께 여행을 가자는 거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과 많은 곳을 다녔지만 이렇게 새로운 사람과 여행을 간다는 건 처음이라 설렜어요. 제주도로 가자는 그분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사흘은 정말 꿈 같았어요. 성산 일출봉에서 함께 본 해돋이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도에서 함께 걸었던 해변길에서는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라산에서 바라본 멋진 풍경들도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저녁 해변에서 받은 프로포즈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민준 씨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평생을 함께 해달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나이 55에 이런 낭만적인 프로포즈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그러고 싶다고 대답하자 민준 씨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바닷바람이 우리를 감싸며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돌아와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소박하고 따뜻한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바닷가 근처 작은 예식장에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거든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우아한 한복을 입었는데 민준 씨가 너무 아름답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식장에는 제 친구들과 민준 씨의 옛 동료들이 와주셨어요. 모두들 저희의 늦은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 친구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기쁘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 축복 속에서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작은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조그만 집이에요. 민준 씨의 사진관과도 가깝고 제 카페와도 멀지 않은 곳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눈에 들어와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생활은 정말 달콤했어요. 아침마다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결혼 생활이라 그런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더라고요. 모든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제가 가끔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해도 질투하지 않고 이해해 주시죠. 오히려 그분도 가끔 돌아가신 가족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민준 씨가 어느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둘 다 큰 상실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서로를 만날 수 있었다고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픔이 있었기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함께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제 카페와 민준 씨의 사진관을 연결해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아름다운 사진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이죠. 제 제안에 민준 씨도 적극 찬성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처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혼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일들을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사찰이 보이는 곳에 가면 그때의 일들이 떠오르곤 해요. 만약 그때 템플스테이를 가지 않았다면 민준 씨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죠. 정말 운명이었나 봅니다.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함께 그 사찰에 다녀왔어요. 주지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다행히 스승님께서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희가 잘 되었다며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주지 스님의 축복을 받으니 마음이 더욱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떳떳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과거의 아픔도 이제는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어요.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으시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저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되다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나이 55에 찾은 새로운 사랑,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르지만 더욱 깊고 진실한 감정이에요. 바다 위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저희는 함께 이런 아름다운 밤들을 보내게 될 거예요. 황혼 연애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찬란한 새벽 같은 사랑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준 씨가 제 어깨를 감싸주시며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자고 속삭이셨어요. 네, 그럴 거예요. 바다의 파도 소리가 우리의 약속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랑, 새로운 행복,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아름다운 황혼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생은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민준 씨가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희는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앞으로 몇십 년을 더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상관없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니까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저희가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황혼 연애의 아름다움을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저희는 손을 맞잡고 새로운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의 끝에서 시작된 저희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